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멘탈 꽉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를 둘러싸고서 노예 계약 관련 논란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어요.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여러 말들이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주주분들도 이제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뭐 댓글만 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투자라는 건 정치 프레임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기업의 본질과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장 마감이 다가오는데 에너빌리티 주가가 다시 7% 이상 지금 현재 오르면서 다시 6만 천 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이 공포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분위기와는 완전 다른 그런 모습을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포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치적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기업의 펀더멘탈이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정치적인 공방은 좀 내려놓고 투자자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진짜 투자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호재, 그 다음에 리스크를 좀 냉정하게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년 노예 계약이라는 참 자극적인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 주가를 엄청나게 크게 흔들었죠. 그리고 지금 뭐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굴욕 관련,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망상수주 매국 합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뭐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 참 입으로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180도 돌아간 그런 상황이에요. 이 합의 내용이 얼마나 불리한 조건이었길래 이런 논란이 생겼을까 정리를 한번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 합의문 내용을 보면은 국내 기업이 소형 모듈 SMR 있잖아요. SMR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전 자체를 독자 개발해서 수출할 경우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리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형 SMR을 수출을 하려면 웨스팅하우스가 이거 우리 원천 기술 침해한 거 아니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체크 검증을 하는 절차를 어쨌든 간에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의 제3기관을 통해서 판단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원전 한 기 수출할 때마다 기술 사용료를 1억 7,500만 달러예요. 2,400억 원 정도 지급을 하고 6억 5천만 달러, 이제 9천억 정도 되죠. 9천억 원 규모의 이제 물품 용역을 구매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50년이에요. 이렇게만 이제 보면은, 이 부분만 들으면 상당히 충격적이죠. 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전 방송에서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더구나 이제 보면은 뭐 북미, 그 다음에 뭐 일본, 그 다음에 유럽 시장 진출 제한에 대한 관련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마치 한국이 이제 향후에 50년간 서구 선진 시장에서 원전을 못 파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대로 팔지 못하, 그러니까 이 덩치에 비해서 그런 능력치를 제대로 이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 정보들, 보도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때문에 언론에서도 한국이 원전 주권을 50년간 포기한 그런 굴욕 계약이라는 그런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국내 핵심 원전 기업들의 주가가 보면은 뭐 기사 나오자마자 그냥 뭐 땅으로 꼽았죠. 그런데 이 합의 내용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어요. 기업 자체에서는, 그렇죠? 섣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계약이 정말 한국의, 그리고 에너빌리티 핵심 기업이죠. 원전 핵심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만 큰 그런
노예 계약인지 조금 더 차분히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자, 이미 예견됐던 조건들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문제된 조항들이 사실 합의 당시에 이미 업계에 잘 알려져 있던 내용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새로운 악재라기보다 1월 합의 발표 때부터 이제 예측되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차이가 있어요. 예,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50년, 예를 들면 50년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알 사람들은 다 알던 얘기라 이제 주가 급락은 과도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북미, 유럽, 일본 시장의 제한도 현실적으로는 크게 새로울 것 없는 조건입니다. 애초에 미국이나 일본, 서유럽 등은 자국 원전 산업 보호와 규제 때문에 한국형 원전의 직접적인 수출이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아시아, 중동, 동유럽은 수주 활동을 우리가 했죠. 신흥 시장 중심으로. 그래서 이번 합의로 오히려 그간의 발목을 잡았던 분쟁 리스크가 제거가 확실하게 돼서 이러한 어떤 주력 시장에서의 더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KB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예, 단기 악재보다는 큰 그림에 집중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예, 단기 악재일 수는 있지만 큰 그림에 에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식의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로열티 2,400억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엄청나 보이는데 그 비율을 보면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수주를 추진 중인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기당 사업비가 약 13조 원으로 추산이 되죠. 그중에 2,400억 원이 약 2% 조금 못 미칩니다. 전체 사업비의 뭐 1, 2% 수준 로열티니까 수익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어젠가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 업계 관련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뭐 스마트폰 업계를 봐도 스마트폰 업계 쪽이랑 비교를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원천 기술에 대한 로열티 지급은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시장 초창기에 애플과 삼성전자도 특허 소송 끝에 뭐 2017년도였습니까? 2018년도였습니까? 합의를 했죠. 그때 당시에 합의금이 6천억에서 7천억 원, 그렇죠? 그때 삼성 휴대폰 쪽의 사업부의 연간 이익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통행세를 내고도 글로벌 사업을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결국 잘 가고 있잖아. 이번에 또 플립 새로 나온 그 모델도 또 크게 흥행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원전도 원천 기술 보유사의 일정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이 합의 당사자 쪽인 한수원 역시도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이번 계약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100%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앞서서 원전 쪽의 업계 관련자가 말을 했던 부분이랑 똑같은 겁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다는 거예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뭐 앞으로 우리 그 대한민국 기업 그리고 이 나라의 운영에 있어서 나라의 원전 운영에 있어서 뭐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즉 비용을 고려해도 사업 수지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께 독자 기술에 대한 혼선을 드린 건 사과한다고 문제는 있었으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어, 했어요. 어쨌든 간에 기술 자립을 자신해왔던 점과는 배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은 뭐 끝까지 소송으로 웨스팅하우스와 갔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협조 없이는 원전 수출 자체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뭐 장기적으로 다투는 것보다도 빠른 합의로 리스크 해소를 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조금 담겨 있다라고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쟁을 장기화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길이 막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좋게 좋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번 합의는 겉보기에는 뭐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제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핵심 이 기업을 보유한 대한민국인데 자존심 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적으로 보면은 수용 가능한 부분도 있었다는 거, 예, 타협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가장 걸리죠. 50년. 50년이라는 기간인데 이 기간도 지금 뭐 얘기하는 거 업계 관련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면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해요. 예.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방송 두 번을 해드렸는데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보지 말라고 하셨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정치권 일각의 어떤 매국적 족쇄 프레임에 비해서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명분은 좀 깎이고 실리는 챙긴 선택에 가깝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가 급락을 뭐 아직 그 급락에 대해서 더 지금 뭐 연일 하락을 했었잖아요. 더 매국을 내면 이제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 급락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다. 예, 매수 기회, 분할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웨스팅하우스와는 사실 여러분들 수십 년간 인연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인연만 있던 거는 아니에요. 일단 뭐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1980년대 중반에 자체 원전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 이제 C사의 이 1300메가와트급 PWR 원전인 시스템 80 설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에 미국은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을 했고 일감이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던 C가 이제 한국의 기술 이전을 제안을 했던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한국 정부가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한국 표준형 원자로 설계에 착수를 했죠. 그 결과 이제 탄생한 것이 1990년도에 OPR-1000 한국 표준형 원전입니다. 그리고 1988년에 영광의 한빛 3, 4호기에 이제 원자로 개통 설계를 완료를 하고 1989년도에 최종 설계를 마쳐서 1990년도 이제 후반까지 건설된 국내 원전 10기를 거의 국산 기술로 건설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한국이 1995년까지 기술 자립도 95%에 달하는 발전소들을 완성을 했고 이어서 2000년도에 들어와갖고 초창기에 APR 1400이라고 불리는 3세대 원전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APR 1400은 이 OPR-1000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력과 안정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 예, 그래서 이거의 이제 설계부터 부품, 건설까지 메드 인 코리아 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2008년, 9년 넘어가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출까지 성사를 시키면서 세계 원전 시장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원천 기술을 전수해 주었던 C사가 2000년도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웨스팅하우스에 인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C의 이 모든 지식재산권 IP 이게 다 웨스팅하우스로 넘어가요. 웨스팅하우스는 원래 이제 1957년도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PWR 원자로를 설계한 회사예요. 핵심 원천 기술 특허를 다수 보유한 원전 기술의 종가격의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까지 흡수를 하면서 한국 원전 기술의 뿌리까지 소유를 하게 된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원전 수출 할 때 뭐 트집 잡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에 이 과거에 보면은 원전 수출할 때마다 이
과거에 웨스팅하우스가 해외 원전 수출을 시도할 때마다 우리 원천 기술 베낀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 바라카 원전 수주했을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로 냉각제, 펌프, 그 다음에 계측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 설계 코드 이런 핵심 기술들이 자기 것이라고서 이렇게 시비를 걸어왔었어요. 결국에는 그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한수원에서 수주 후에 해당 그 RCP 있잖아요. 원자로 냉각제 펌프 RCP랑 이제 계측 제어 시스템을 웨스팅하우스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어버렸습니다. 예. 그 뒤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부지런히 연구 개발을 해서 이 부품들까지 모두 국산화를 시켜버린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예. 이런 그런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을 한국이 따내려고 하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면서 발목을 잡았죠. APR 1400이 자기 기술 기반이라서 독자 수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수원에서 내부에서 차라리 이번에 그냥 결판을 짓자. 끝까지 법정 다툼하자라는 의견이 그때 나왔어요. 근데 자칫하면은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까지 금갈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와 이게 아주 짜증이 나죠. 자존심이 조금 이제 무너지는데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고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아무튼 체코 원전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웨스팅하우스의 연료 공급권 등의 일부 일감을 떼어주는 선에서 타협을 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사업비가 26조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웨스팅하우스 목으로 줘도 사업을 성사시키는 게 결국에는 이득이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업계 관계자가 한 기당 2,400억 원 로열티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 가까이 되는 그 사업비의 2% 되는 수준인데 원전 수주 경쟁에서는 그 정도 수익성을 양보하고서라도 이기는 전략이 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뭐 이렇듯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악연은 우리 원전 산업이 성장해오는 그런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그런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IP 분쟁 합의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현실적인 결정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을 하고 확장을 하는 실리가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행히 뭐 이제 분쟁 불확실성은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기술 국산화로 키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를 걸 차례를 이제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뭐 호재성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원전 세일즈 발언 이재명 대통령.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제 차세대 원전 SMR 투자자인 빌 게이츠 방문을 해갖고 이 자리에서 이제 한국에는 SMR 개발을 하는 국내 기업이 많고 세계 시장에서 활약도 늘고 있다면서 이제 뭐 SMR 분야의 한국 영향이 크다. 그리고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받아친 게 정부가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어떤 산업 육성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지원 의지가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도 SMR이나 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AI, 반도체 뭐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또 백신, 그다음에 바이오 등의 분야에 놀라운 혁신을 또 얘기를 하면서 막 받기만 했던 나라에서 이제 주는 나라로 그 변모한 아주 아, 대단한 사례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SMR 제가 매번 SMR 말씀을 드렸는데 예, 뉴스케일 파워도 실제로 제가 투자를 했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SMR 뭐 뉴스케일뿐만 아니라 테라파워 창업주잖아요. 또 빌 게이츠가. 그래서 아무튼 이 SMR 창업주가 이렇게 또 얘기할 정도면 한국의 SMR 기술의 잠재력이 재확인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목표 주가는 여러분들 목표 주가를 일단은 단기적으로 8만 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8만 원. 근데 뭐 목표 주가를 변경 낮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런 정책 모멘텀
뭐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즉각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네, 노예 계약 지금 뭐 연일 나오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면서 그렇죠? 예, 반등을 한 것이죠. 결국에는 뭐 이런 부분들 정부의 원전 정책 지원 기대감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가 매수세 그다음에 추후에 이제 뭐 트럼프와의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쁘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트럼프 잘 만나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잘 얘기를 하라고. 빌 게이츠가 트럼프와 잘 대화하라.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한미 정상 의제로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의 해외 원전 공동 진출 JB까지 검토되는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정책적인 훈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목표가를 또 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오션도 목표가 달성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 대부분 목표가 달성을 했죠. 알테오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뭐 SMR 파운드리로 불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이미 미국 뉴스케일 파워 그다음에 테라 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기자들을 공급을 하면서 그냥 온 게 아니죠. 빌 게이츠가 세계 SMR 밸류체인 이제 시작을 앞두고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의 중장기 성장성은 변함없이 잘 갈 것 같아요. 주주 여러분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 요 며칠 동안 좀 이제 마음을 참 많이 졸이셨을 거예요, 그쵸? 이게 뭔가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좀 그랬는데, 50년 동안 미국에 뭐 기술료 바치는 노예 계약이다라는 그런 그 말에 분통도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가가 떨어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막 몇 퍼센트씩 10%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서 불안을 피할 수가 없으셨을 텐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관계와 산업 구조를 좀 차근차근 따져 보면은 이번 이슈를 좀 아쉬운 면도 있어요. 아쉬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웨스팅하우스 얘네들이랑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합의 자체 한 게 뭐 피해만 있는 게 아니고 좋게 보면은 한국의 뭐 원전 수출에 발목을 잡았던 족쇄 오히려 50년 족쇄가 아니라 원전 수출에 발목을 잡던 족쇄를 풀었다라는 기사가 나와야 되는 측면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분쟁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뭐 아시아, 중동 등의 핵심 지향에서 뭐 더 적극적으로 수주전을 펼칠 수도 있는 것이고 웨스팅하우스도 자기들이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에는 뭐 우리와 어, 파트너와 이제 협력할 유인이 생겼죠. 예. 뭐 실제로 이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북미 사업에 한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뭐 두산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국내 업체가 함께 일감을 이제 얻는 시너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합의 뭐 이전처럼 소송에 얽매여 갖고 시간을 계속 낭비 허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현실적인 길이 열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 로열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감정적인 어떤 자존심을 차치하고 나면은 뭐 사업적으로는 충분히 감내할 수준임을 여러 근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뭐 퍼센테이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 50년을 만약에 뭐 어떻게 이제 바뀔진 몰라요. 바뀔지 모르겠지만 50년의 족쇄가 아니라 50년간의 평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50년간의 평화를 얻었으면 또 그렇게 나쁜 딜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리고 뭐 한국이 이미 원자로 설계, 그 다음에 뭐 계측 제어 냉각 펌프, 뭐 캐스크 죽이기, 뭐 연료 여기까지 뭐 핵심 기술들을 거의 지금 독자화했어요. 예. 껍데기 특허 몇 개 빼고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좋게 보면 얘네들도 이 점을 아니까, 웨스팅하우스도 이 점을 아니까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술 주권을 침탈당했다는 식의 과장된 표현에 좀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글로벌 르네상스 시장의 이 판도도 여전히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뭐 탈탄소와 에너지 안보 이슈로 전 세계가 다시 원전 건설의 붐을 맞고 있고,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한국의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시공 능력은 뭐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번 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의 급성장이라는 큰 그림이 뭐 전혀 달라진 거 없어요. 예. 그래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히려 좋은 종목을, 좋은 기업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저렴하게, 싸게라는 표현보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번 하락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뭐 저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죠. 예. 공포에 판 개인 투자들만 손실을 보고 나온 셈인데, 뭐 크게 지금 뭐 2만 원 미만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300%막 이렇게 200% 이렇게 또 수익을 내신 분들, 2배 가까이 수익을 내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또 기회는 오고 또 수량 또 늘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이번에 뭐 아셨겠지만 또 조정이 온다면 또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부에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서서 뭐 SMR 강자라고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세계 부호 빌 게이츠 앞에서도 K 원전 세일즈에 좀 이렇게 좀 어떤 멘트를 좀 한 것 같은데, 예, 정책적인 어떤 그런 긍정적인 좀 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책적인 후광이 주가에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SMR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 차세대 원전 산업의 뭐 정책적인 어떤 그런 드라이브, 긍정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식 투자에서 한쪽 면만 보고서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얘네들이랑 또 관계에서 예기치 않은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글로벌 원전 수주 경쟁도 어, 녹록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으로 인한 주가 급락 자체는 과도한 공포에 기이한 면이 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탈을 믿고 중심을 딱 잡고 뭐 매수를 하신 부분들 이번에,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나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께는 긍정적인 신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쟁 리스크 해소가 됐고 정부의 어떤 지원도 보이고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수요 확대는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늘 여러분들 보면 아실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참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과민 반응과 둔감함을 오가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원전주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 뭐, 예, 말씀을 좀 여기도 이제 드렸지만 에너빌리티 좋은 투자 기회는 다시 온 것이다. 그리고 환호할 때는 팔고 두려움이 클 때 사라라는 이야기가 있다. 고정 댓글을 좀 남겨드렸는데, 원전 산업에 뭐 있어서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전 산업의 미래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이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믿고 함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노이즈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팩트와 특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주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업을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